자, 이번에는 홍계월전 쌤이 이제 33번 하고 이제 33번부터 36번까지 홍계월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홍계월전은 이제 고전 소설이고, 고전 소설은 뭐 이제 기준은 1894년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지어진 소설은 다 고전 소설, 이후는 이제 현대 소설로 나뉩니다. 자, 내용을 뭐 간단히 한번 보면요, 각설,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뭔가 막연한 배경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오기 이제 때문에 그 처음에 뭐 이제 배경이나 인물 사건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전에 주로 이렇게 각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추임새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화제를 돌릴 때 이제부터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할게, 뭐 이런 이제 이런 유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설, 뭐 각설하고, 자 이제까지 내가 얘기 이제 시작해 볼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추임새처럼 이렇게 시작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대명 성화 연간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국의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 중국의 그 황제가 즉위한 몇 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도 이제 추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대명성화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언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없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명나라 있죠, 명나라. 그 명나라 때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형주 국외촌이라는 뭐 공간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뭐 여기도 써 있지만 이건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그렇죠? 시간적인 배경. 그다음에 형주 국외촌, 요거 다 이제 전부 다 지금 중국의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매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매겨졌거든요, 그렇죠? 공간, 현재 시간, 이렇게. 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왔는데,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무라, 세대 명문 고족이다. 밑에 이제 홍무라는 요 사람은 이제 홍계월의 아버지가 되겠고요. 명문 고족이다 해서 왼쪽에 써놨지만 아주 이제 뼈대 있는 집안, 명문 있는 집안, 명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소녀는 이제 어린 시절 급제에서 벼슬이 이부시랑이 있어 충효가 강직하니 황제께서, 천자는 황제예요, 사랑하사 이 나란 일을 의논했다. 그리고 만조백관이 다 시기하여 모함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만조백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이 홍계월의 아버지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모함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겠대요.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서 농업에 힘쓰니 가세 집안의 어떤 형편은 부유하지만 쓰라해 이제 부부 사이에 혈육이 하나 없더라. 그러니까 뭐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 매일 슬퍼해서 하루는 부인 양씨와 더불어 탄식을 하며 말하기를, 나이 40의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돌아가 조상을 어찌 배우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자식이나 후사가 없으면 뭐 이제 그 다음 형제의 뭐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서 막 대를 잇게 하고,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문과 대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상을 어찌 뵈리오, 차마 면목이 없더라. 조상님들을 뵐 낯이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부인이 공손하게 말하기를 불효 삼천의 무후위대라 하오니, 이건 밑에 이제 코멘트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여기에 맨 밑에 3,000가지 불효 중에서 3,000개나 되는 그 수많은 불효 중에서 자식 없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불효더라.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긴 한데 지금 시대에서는 뭐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첩이 귀한 가문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다. 지금 이제 홍계월의 엄마가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아빠한테, 남편한테, 한낱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배우리까. 원컨대 상공은, 왜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계월의 아버지 이부시랑.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할까 하나이다. 이것도 이제 남녀 평등하지 못한 면, 그러니까 불평등한 면에서 나온 말인데 여자의 7가지 죄악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의 칠거지약 이런 건 없는데 하필이면 여자에게는 이제 7가지 이제 악이 있다 해서 좀 불평등한 거예요. 이제 굉장히 남녀 불평등한 거. 부모에게 막 이제 못되게 구는 거, 자식이 없는 거, 조금 이제 뭐 음흉한 마음을 갖는 거, 투기, 질투하는 거, 나쁜 병을 가지고 있는 거, 말썽이 많은 거, 그러니까 뭐 구설수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벽이죠, 도벽, 뭐 물건 훔치는 거. 그러니까 이 칠거지약이 이제 뭐 다 같이 우리 남자도 다 같이 뭐 이렇게 악이라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모든 인간에게 뭐 기준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요 칠거지약은 아내를 내쫓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요 칠거지약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요소가 있어요. 여자가 이제 이런 죄를 7가지 죄를 지으면 쫓겨날 수 있다. 쫓겨남. 그러니까 정당방위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남자에겐 또 이런 기준이 없어요.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합니다. 이는 다 내 팔자라 어찌 부인의 죄라 하리오. 차오는 그런 말씀일랑 마시오. 오히려 위로를 해주죠, 그렇죠? 자, 이때는 추구월 보름이라 이제 추는 뭐 가을이겠고 9월의 보름날 중간 정도 15일 정도 되는 부인이 12 옆에 이제 하녀를 데리고 망월루에 누각에 올라가서 뭐 이제 누각 이름이겠죠, 뭐 이제 달을 바라볼 수 있는 누각 올라 달빛을 구경하더니 후련 갑자기 몸이 곤하여 약간 피곤하다 이거예요. 갑자기 조금 이제 피곤해서 난간에 의지하여 비몽사몽이라는 말 있죠, 그렇죠? 이게 갑자기 꿈 중에 선녀가 내려와서 갑자기 부인에게 막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자, 소녀는 옥황상제의 시녀인데 옥황상제께 죄를 얻어서 인간의 내치심에 한마디로 쫓겨났다 이거죠. 이 선녀가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녀가 제가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인데 죄를 지어서 지금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다. 세존 이제 존귀하신 당신의 세존이 그건 아니겠구나. 그럼 부처님이겠구나, 그렇죠? 석가세존, 석가모니 뭐 이렇게 이제 부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석가모니가 부처님께서 부인 댁으로 지시하옵기로 왔나이다. 부인께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품에 들거늘 그러면서 갑자기 품에 안겼대요. 근데 딱 깨보니까 이제 꿈이었어요. 자, 필시 반드시 이건 태몽이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남편을 청해서 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귀한 자식 보기를 바랐는데, 자, 태기가 있어서 10달이 차서 하루는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며, 향치니까 뭔가 이제 좋은 향기가 막 진동하면서 부인이 몸이 피곤해서 침석에 누웠는데 아이를 탄생하며 여자가 태어나더라.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옥으로 만든 병을 기울여서 아기를 씻겨 누이고 눕게 하고 말하기를, 부인은 이 아기를 잘 길러서 후복을 받으소서. 이 후가 두터울 후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두텁게 받으세요. 아주 큰 복을 받으세요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오래지 않아서 조만간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문득 가옥거는 부인이 신랑을 청해서 아이를 보여줬는데 얼굴이 복숭아꽃 같고 향내가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에 항하더라. 월궁 뭐 미녀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예쁜 그런 여자아이가 태어났더라. 오른쪽에 이제 상단에 보니까 달에 사는 선녀 월궁 항하.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태어난 여자아이가 너무 예쁘고 이제 뭔가 비범한 거죠. 막 향기가 막 진동을 하고 선녀가 이제 왔다 가고 기쁨이 측량 없으나 남자 아님을 한탄하더라. 근데 또 우리가 시대인인 만큼 또 남녀가 불평등했던 시기라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게 조금 많이 불평등한 그런 시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름을 개월이라 하고 장중보옥같이 사랑하더라. 내가 이제 몰래 보관하고 있는, 뭐 몰래는 아니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보석과 옥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주 귀한 보물같이 아끼고 사랑했다. 귀하고 보배롭고 용기된 존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밑에 개월이 점점 자라나면서
얼굴이 화려하고 또한 영민하더라. 뭐 이제 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첩하고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이제 개월이 그 외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막 무슨 완전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비범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녀가 아까 태몽을 꿀 때도 그랬고 지금 태어났을 때도 선녀가 찾아와서 이제 이 개월이를 씻겨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신랑이 개월이 행여 수명이 짧을까 해서 강호 땅에 곽도사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러니까 강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 땅인지 모르겠으나 거기 유명한 도사를 청해서 이제 개월의 그 관상을 보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관상을 보이는데 도사가 지그시 보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 상을 보니 5살이 되는 해 부모를 이별하고 18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 공후 장록을 올릴 것이요. 공후 장록 오른쪽에 보니까 아주 높은 벼슬에 오르겠다라는 예언을 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이 도사가 하는 말 있죠? 복선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앞날을 뒤에 이어질 내용을 미리 예시를 했다, 그렇지? 예언을 해줬다. 명망이, 우리가 명망이 있는 사람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성과 그 뭐랄까 그 이름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가장 기라도다. 진짜 극찬을 했어요, 그렇죠?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명백히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사가 그 밖에는 아는 일이 없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천기 하늘의 어떤 그 일을 내가 누설했다, 맞지? 우리 천기 누설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그 일을 미리 알려주면 그거는 이제 누설이라는 말은 이제 몰래 새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천기를 누설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고 하직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라. 아마 잘 될 거다, 맞지? 좋은 얘기는 했죠,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더 안 했어요, 그렇죠? 5살 때 왜 부모님을 뭐 잃는지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렇죠? 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죠. 신랑이 도사의 말을 듣고 도리어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 여기고 뭔가 이제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막연하니까. 자, 부인을 대하여 이 말을 이루고 말해주고 부인한테도 말해주고 염려가 무궁하여 무궁무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도 없다 이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홍겨울을 남자 옷을 입혀서 초당에 두고 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여자는 글 공부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남녀 불평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초당은 뭐 이제 집안에 있는 뭐 조그만 뭐 정자나 누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가르쳤나 봐요, 글을요.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지라. 와, 진짜 똑똑했나 봐요, 그렇죠? 신랑이 안타까워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남자가 되었다면 우리 문호 뭐 이제 가문이겠죠. 우리 가문을 더욱 빛낼 것을 애달도다. 더욱 빛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 애달프다. 너무 이제 슬프다. 이제 왼쪽에도 왜 남복을 했는지, 우리가 남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왜 여자를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인 척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는데요. 이 조금 뭐랄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참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자보다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덜 위험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생존력을 더 갖는 것은 남자가 더 훨씬 더 생존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남장을 하고 있다, 남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장사랑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이제 험한 시기인 거죠, 그렇죠? 뭔가 막 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대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나 봐요, 그렇죠? 자, 개월은 부모와 헤어졌지만 아까 우리 얘기한 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까 그 도사님이 말한 거 이제 5살 때 이제 엄마 아빠랑 헤어지게 될 거다, 그렇죠? 장사랑의 난. 그래서 밑에 부모와 헤어졌고 여공의 구원으로 살아나고,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고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이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개월은 아직도 남자인 것처럼 하고 있나 봐요. 자기를 구원해준 여공이라는 사람의 아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합격했어요. 자, 이후 서달의 난을 진압하고, 이 서달도 이제 혼란한 시기인 거죠, 그렇죠? 오랑캐라고 하거든요. 서쪽 오랑캐.
서달의 난을 진압하고 부모와 다시 만나게 된다.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고대로 됐죠. 그렇죠. 복선대로. 그러던 중 개월이 여자 힘이 밝혀지면서 황제의 중매로 원래 이제 같이 친구였던 맞죠. 그 보국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과 초왕이 황성을 침입하자. 그러니까 왕과 황성은 뭐냐면 황성은 황제가 있는 그 궁궐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은 황제, 천자가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이 왕들은 누구냐면 그 황제의 형제들이나 황제보다 이제 낮은 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족들. 황족 중에서도 이제 황제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이제 다른 황족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성을 침입했어요. 자, 다시 개월은 이제 이미 여자 힘이 밝혀졌는데 원수로 임명되고 이제 총사령관이죠. 뭐 이 난리와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보국과 함께 남편이 됐지만 출전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홍계월은 원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편 보국은 이제 남자가 이제 더 낮은 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남녀 불평등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이제 그것도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보다 더 밑사람이 됐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는 이제 대장인데 홍계월이 대장이 된 거고요. 원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사령관 밑에 그 다음 순위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군장이라는 이 보직에 보국이 임명된 거예요. 남편이 임명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국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뭐 그 전에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남편 보국이자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서 삼척이나 되는 장검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긴 칼을 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진을 향해 외치기를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라 하니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아라 하니 적장, 이게 세모를 한 이유는 이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적장 운평이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싸우더니 자, 보국이 머리를 뱄어요. 운평의 머리를 뱄다. 이게 왜 X를 쳤냐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머리가 말 아래 떨어지니 적장 운경이 아마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이제 다 뭐 친인척 관계거나 맞죠? 뭔가 친족 관계거나 그러겠죠? 어쨌든 나쁜 놈인 건 맞죠? 운평의 죽음을 보고 대분 크게 분노해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자, 보국이 승기 등등해서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 그러니까 수차례, 뭐 1에 다니겠죠? 1, 2, 3, 4, 5, 6, 7, 8, 뭐 이 정도까지 한번 탕탕탕 이렇게 합을 겨루더니 뭐 오른쪽에 수합이 다 못해서 보국이 이 운경의 칼을 든 그 팔을 쳐서 운경이 미처 손을 올리지도 못하고 칼을 든 채로 말 아래 나려진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거죠. 운경도 죽은 거예요. 뭐 죄송해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물론 소설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자,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적의 더 높은 사람인가 봐요. 구덕지라는 이름도 좀 약간 괜찮네요. 구덕지가 아주 크게 노해서 큰 칼을 들고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하며 달려오는데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고 보국이 황급해서 아주 크게 놀라서 피하고자 하는데 한순간에 적병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뭐 오버한 거죠. 조금 과장법이죠. 그렇죠? 1겹, 1겹, 2겹, 3겹, 4겹 타서 이걸 천여 겹이나 싸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위 당한 거죠. 그렇죠? 에워싸는지라 사세, 일의 형편이, 일의 형세가, 일의 모양새가 매우 위급해서 보국이 앙천탄식, 하늘을 보고 탄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나보다 뭐 이렇게 막 좀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자, 이때 이 남편이자, 그렇죠? 물론 부하이지만, 여기선 부하이지만 저희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홍계월이 저기 멀리 장대 아주 큰 누각 저 위쪽에서, 그러니까 임시로 만든 대예요. 임시로 만든 어떤 그 사령관이 원수가 머물러 있는 공간인 거예요.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서 좌충우돌하면서 적진을 해치고 그냥 바로 구덕지 머리를 베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이제 비범한 걸 넘어서 조금 이제 엄청난 능력자인 거죠, 그렇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세 동해 가는 듯 서장을 베고 남으로 가는 듯 북장을 베고 이 장이 뭐냐면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서쪽에 있는 장수의 목을 딱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 하면서 북쪽에 있는 장수의 목을 베고 와 적장 50여 명의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베고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네,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자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가 남편이고 남자인데 뭐 이제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이자 물론 원수이긴 한데 자기보다 윗사람이긴 한데 보기를 부끄러워했대요. 그러니까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저러하고도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다음에 또 그리할까? 맞지? 아마 또 그럴까? 뭐 이렇게 좀 이제 조롱하고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쾌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이 전에도 이 보국이 굉장히 이제 아내가 이 개월이를 무시하고 이제 이 홍겨울도 남편이 좀 아끼는 그 첩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여러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엄청나게 뭐라 했냐면 비판하고 조롱을 했다. 이제 좀 통쾌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쌤이 이게 우리가 영웅 얘기를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자 영웅이라는 게 좀 특별한데 이렇게 이제 거기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 했는데 뭐 기이한 출생 뭐 이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졌고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가졌고 이제 어린 시절 주로 위기나 시련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와 시련을 누군가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중에 그 위기 그 어떤 시련 뒤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위대한 업적 위협을 달성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웅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여성 영웅, 그렇죠? 자, 33번에 보니까 일단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골라봤어요. 1번에 말하는 외양묘사는 겉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 아까 기억나죠? 월궁의 항아같이 생겼고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났고 그 다음에 향기도 막 나고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떤지를 막 묘사하는 거가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희화화가 뭐냐면 웃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당이거나 아니면 못생겨서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재밌게 그리려고 하거나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폄훼하려고 할 때 그 얼굴이나 외모를 좀 이제 나쁘게 그리지 웃기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요약적인 서술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앞에 이제 첫 문단에서 이렇게 뭐뭐라 맞죠? 이렇게 보면 여기 진짜 꽤 많은 시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막 요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밑에 홍겨울을 갖게 됐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내력이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이 사람이 홍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홍겨울을 낳는지 뭐 그런 얘기가 쭉 요약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대립된 공간을 설정했다. 요거는 이제 왼쪽은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상계, 지상계가 뭐 나왔냐면 아까 개월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였다고 했죠, 그렇죠?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갔는데 세존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예요, 부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해서 이제 홍겨울의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설정에서 얻는 효과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기이한 출생을 한 홍겨울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죠? 선녀와 대화하는 거 나와요,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와 대화를 한다, 맞는데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겨울이가 태어날 거고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도사도 그렇고요.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겨울이 출생하고 성장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직장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후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양한 관점이다 하면 틀렸다.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열됐다 하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틀리지 않았을까. 다양한 관점이 나오고 사건을 재구성했다면은
그 어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뒤는 말이 안 되겠죠. 맞는 거는 2번밖에 없겠다. 34번도 이제 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국은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아까 따랐어요. 그렇죠? 뭐 이제 중군장은 나가라 마치 해서 가서 진짜 운평과 운경이라는 적장 2명을 목을 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구덕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건 5번이 틀렸다. 그렇죠? 좀 쉽죠? 35번에 이렇게 이제 셈하고 좀 전에 얼핏 봤던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옵니다. 이 일대기가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막대기가 일대기예요. 언제 출생했고 어느 어린 시절에 뭘 겪었으며 뭐 청년이 돼서 중년이 돼서 뭐 장년 중년 뭐 이렇게 나중에 노년 뭐 이렇게 일대기는 그런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개월이 태어났을 때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뭐가 있었냐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가 만약에 진짜 남자였다면 정말 좋았을 건데 뭐 이런 얘기 하죠. 어릴 때 위기에 처했다. 그게 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홍계월의 아버지 그 홍무의 모습이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쁨 받고 사랑받고 컸잖아요. 그렇죠? 글 공부도 남장을 해서 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위기에 처해 위기를 만든 장본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 각색을 했다. 36번 문제입니다. 맞나요? 또 없죠? 네. 각색이 뭐냐면 장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홍겨울은 고전 소설이잖아요. 그 고전 소설을 시나리오, 영화나 드라마 대본이에요. 영화, 드라마 대본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고전 소설이라는 장르를 영화, 드라마 대본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색을 했을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게 씬 넘버. 이런 영경루의 전쟁터에서 자, 아까 보국이 막 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요 가운데는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 표정이라던가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해설, 지시문, 대사 할 때 그 지시문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이 지시문은 다시 동작 지시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동작이나 어떤 행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어떤 연기가 피어오른다던가 무슨 소리가 난다던가 어떤 음향이 어떤 뭐 시각적인 효과를 가진 소품이 뭐 그런 무대 지시문도 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참새 소리가 나며 빛이 뭐 떨어지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게 무대 지시문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그 동작 지시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사죠, 대사. 그렇죠? 자, 대사를 막 하고 자, 쭉 내려가 보면 그랬을 때 알맞지 않은 거네. 그렇죠? 자, 이제 여기 그 뭐 클로즈업이나 이펙트 맞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금방 풀릴 거고요. C를 한번 볼게요. 자, 운경, 내 이놈, 운평이 죽었어요. 운평하고 운경이 아마 뭐 이제 형제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최소한 친족이겠죠. 아빠와 아들이. 근데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생각으로는 뭐 이제 형제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가 이제 운평이 죽으니까 운경도 달려 나왔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보국이 칼을 막으면서 너도 같이 저승길로 보내주마 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C에서 인물의 당황한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 지금 보국이 운경을 죽이고 바로 죽여요. 그렇죠? 의기양양한 얼굴을 하고 아까 앞에서도요. 실제 본문에서도 뭐 당황 안 했어요. 보국이 아주 여유 있게 운평도 죽이고 운경도 수합대로 되지 않아서 목을 또 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너도 같이 저승길로 보내주마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가 당황한 심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됐죠? 지금 보국은 운평을 목을 뱉고요. 이 운경도 별로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 운경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구덕지가 갑자기 막 처녀교보로 애워쌌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무서워하죠. 많이 당황스러워하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36번은 네,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생기는 것들은 쌤들한테 물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